안녕하세요. 토지병장입니다. 셀프 스터디 토지 투자 언어를 알아보는 시간입니다. 토지 투자 언어는 자주 반복만이 고수로 가는 디딤길입니다. 자주 보시면서 공법적인 어떤 암기 형식이다 이론 그 형식이 아니라 자주 들리는 정도로 무슨 말인지는 아는. 그러니까 우리가 사전을 보면은 뭐라고 할까요? 정직 그러면은 정직에 대해 설명하잖아요. 그쵸? 정직, 사전에서, 정직이다. 그럼 사전적 의미로 뭐라고 이렇게 써 있잖아요. 이거 우리가 암기하지는 않잖아요. 우리 이거를 그냥 알고, 개념을 알고 있는 거죠. 그런 식으로 자꾸 이 내용까지 자꾸 보시는 분이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근데 그렇게 하다 보면은 산으로 가는 거죠. 산으로 가는 거죠. 산으로 가면 안 됩니다. 우리는 투자자이기 때문에 핵심 포인트를 우리가 알고 진행하는 게 맞는 거죠. 그거를 우리가 배우기 위해서 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그런 걸 배우는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조금 어려운 내용인데 아마 하루에 못해서 한 세네 번으로 나누어서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17번에 보니까 양도소득세 감면이 나오더라고요. 양도소득세. 양도소득세 세금은 늘 어렵습니다. 세금은 왜 어려울까요? 변동이 너무 잘 되다 보니까 율조차도 자주 바뀌잖아요. 그러니까 과거에 열심히 암기했다고 해도 새롭게 또 적용하거나 응용하는 것은 좀 쉽지 않거든요. 그래서 세금은 제가 세무 전문가도 아니고 세금을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을까 저 나름대로 정리해보면 포인트만 일단 알자. 포인트. 그러니까 그것도 뭡니까? 포인트를 알고 세무사나 누구 전문가 통해서 어떤 질문할 정도는 질문죠? 질문하고 답변을 때 알아들을 정도는 되어야 되겠구나. 이게 제가 생각하는 포인트인 것 같아요. 무슨 말을 했는데 나 혼자 엉뚱한 생각을 하고 나 혼자 오답 퍼즐 맞추고 오답 퍼즐 그 퍼즐도 정답 퍼즐이 잘 맞춰야 되는데 오답 퍼즐 맞추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이 조금 우리가 좀 준비해서 보는 게 낫고 세무 공부를 지금 현재 시점에서 한 번은 열심히 한 것도 이해가 되지만 너무 세무적으로 디테일하게 공부해야 한다고 한들 우리가 퍼즐을 쉽게 맞출 수 있을까? 그건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는 우리가 세무사하고 전문가라든지 세무사한테 어떤 답을 솔루션을 찾잖아요. 네, 그런 어떤 지혜가 필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네, 지혜, 솔루션, 지혜가 필요하지. 지식으로 우리가 세무사도 아닌데 지식으로 세무사처럼 행동한다? 뭔가 이상하지 않나요? 바로 이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혜가 필요하면 어떤 질의응답을 할 수 정도의 대화는 돼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이렇게 했고요. 이 양도소득세 감면인데 저희는 이제 토지니까 농지, 그 다음에 임야, 산지죠. 그 다음에 뭐가 있습니까? 어업용 토지, 조세특례제한법에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뭐가 있습니까? 축사용지. 이 네 개가 조세특례제한법에 언급이 되어 있어서 요 내용을 가지고 전부 이 전체를 보기에는 너무 많더라고요. 너무 많고 그리고 너무 어려운 내용도 있기 때문에 우리는 투자 측면에서 좀 고려해서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좀 시간이 걸리면 잘라야 될 것 같아요. 하나씩 잘라야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보고요. 그러면 이제 첫 번째가 이 클릭해서 보게 되면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양도소득세 감면 이제 하나씩 보겠습니다. 이렇게 보면 조세특례제한법은 이거 조세특례제한법이죠. 따른 양도소득세 감면을 정리합니다. 자격농지, 축사용지, 어업용 토지, 자경산지, 양도세 감면 네 가지 있죠. 만약 개정돼 있어서 이제 그때 만약 개정 신규돼서 이것도 이제 많이 개념됐죠. 그 전에는 이제 자격농지밖에 없었는데 요 이제 새로 생기면서 축사, 어업용 토지, 자경산지에 대해서도 감면정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로 이 투자도 이제 생각하는 거죠. 특히
산지대 감면정이 생겼는데, 이때는 이제 뒤에 보겠지만, 나중에 그 산림할 때 보겠지만, 이 산림 경영 계약서를 받아서 10년 이상 경작해야 이 감면조항이 있다는 거. 요즘 좀 특이하죠? 이제 우리 하나씩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그 오늘은 자격론지만 봐도 충분히 시간이 될 것 같아요. 너무 오래 하면은 또 집중이 떨어지니까 자격론지 중심으로 보겠습니다. 이 특례대항법 있죠? 요게 이렇게 보시면은 있습니다. 요거를 보면은 이제 자격론지 양도세율 선면이죠. 이제 법률조항에서 그 조특법에서 법률조항을 간단히 먼저 볼게요. 너무 복잡하게 생각하지 말고 포인트만 우리 정리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의무를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을 정하는 거주자.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우리가 늘 어려운 것이 이런 게 해석이 안 된다고 하시는 거죠. 그죠? 요게 무슨 말인지 하나 첫 번째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을 정하는 거주자. 요게 앞서 얘기했던 것은 우리가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제촌입니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뭐예요? 농지가 있는 소재지에 거주하는 제촌이죠. 대통령을 거주하는 정하는 거주자. 그러니까 대통령을 정하는 게 뭐예요? 시행령으로 제촌에 대해서 얘기했을 겁니다. 제촌이죠. 거주자 8년 이상. 그죠? 이제 가로 열고 요거는 우리가 이제 실전에서 이제 반해서 알아야 될 거고, 우리 기본적인 개념으로 8년 이상 대통령을 정하는 방법. 8년 이상 정하는 방법, 이게 이제 자경이겠죠. 그러니까 이거 나오죠. 정하는 방법을 직접 경작한 토지 중. 그죠? 토지 중. 이해되시죠? 요거는 이제 빼고 가로 열고는. 그래서 요 개념으로 토지주, 농지주, 대통령을 정하는 토지의 용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대통령령을 정하는 토지 양도, 양도소득이죠. 양도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 100%를 세액을 감면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100% 감면이죠. 근데 왜 그 감면하고 면세하고 면제하고 무슨 차이가 있을까요? 감면하고 면제는 이걸 감면 면제가 아니고 세액을 면제한 100% 면제한다 이게 아니고 감면이잖아요. 감면하고 면제는 일단 감면을 해주고 나중에 추진 사유가 생기면 잘못되고 이거 법률적으로 다뤘든 뭐 하든지 이 사람 감면 대상 아니고 될 수 있잖아요. 추징을 할 수 있는 사유가 되면 그때 다시 토해내라. 이게 감면이에요. 면제는 뭡니까? 아예 이런 거 없이 처음부터 그냥 면제죠. 감면하고 면제에 대한 개념도 우리가 정확하게 언어를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됩니다. 다만 해당 토지가 주거용 지역 등에 편입되거나 도시화된 거네요. 도시개발법 그 밖의 법률에 따라 환지 처분 전에 농지 외의 토지로 환지 예정 지정을 받은 경우에는 주거지역 등에 편입되거나 환지 예정 지정을 받은 날까지 발생한 소득으로서 대통령 정하는 소득에 대해서만 감면해준다. 그렇죠? 이건 다만 이건 예외죠. 우리 기본적으로는 어떻게 알아야 됩니까? 요거를 알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제촌 작용으로 발생하는 제촌 8년 작용이죠. 발생하는 양도소득은 100% 감면한다. 이렇게 됐습니다. 이렇게 했고요. 그래서 요 기본적으로 그 개념을 받고 이게 보여야 된다. 이게 하나씩 하나씩 보여야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농업법인이 해당 토지를 취득한 날로부터 3년 이내에 그 농업법인 의무적 기간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3년 이내에 그 토지를 양도하거나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어떻게 됩니까? 그 법인이 사유가 발생한 가설인데 투자할 때 감면된 세액은 법인세로 납부해야 된다. 이 얘기입니다. 양도소득세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납부해야 된다. 감면성 해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렇죠? 농지에 대해서 이렇게겠죠. 좀 더 이제 정리해 보니까 이렇게 되어 하나씩입니다. 감면 요건 혜택을 뭐냐면 농지 소재지의 시군구 자치구죠. 또는 연접시군구 자치구죠. 이렇게 행정구 말고 아니면 농소재로부터 직선거리 한 킬로 이내의 지역 셋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만 일단 적용되면 되는 거죠. 이 감면 요건이 되는 겁니다. 이게 뭐예요? 이게 그 우리가 잘 알고는 이게 제촌이잖아요. 감면 요건 제촌. 그렇죠? 제촌을 잘 그러니까 이거 재직증명서 할 때 이게 뭡니까? 회사에 있다 그거죠. 똑같습니다. 그 마을에 있다. 그 뜻입니다. 그러니까 농지에 가까운 마을에 있다. 그 얘기입니다. 경작 요건은 거주지가 농작물 경작의 상시종사,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 자기 등록으로 경작하는 거. 이게 자경이죠. 자경 스스로 해야 된다는 거죠. 감면한도는 자경론과 대토 감면, 대토도 나중에 하겠지만 합산해가지고
1년간은 1억 감면하고 5년간 2억까지 감면합니다. 감면 제외는 이런 거는 이제 공업체 편입된 경우는 편입일까지 양도소득세에 대해서만 감면해지지 그 이후까지 감면은 안 한다 그 얘기입니다.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이건 이제 기본적인 내용을 봤는데 여기 제가 또 따로 자격농지 양도소득세 감면에 대해서 따로 정리했거든요. 이거 한번 또 보겠습니다. 클릭해서 보면은 자격농지를 좀 더 알아본다는 거죠. 그러니까 농지 투자에서 알아야 되는 자격과 제촌, 농지 판정 기준, 요거에 대해서 조금 전에 개념적으로 봤는데 조금 더 디테일하게 법률 쪽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뭐라고 됐냐면 볼게요. 요거는 조금 전에 봤던 거죠. 법률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는 8년 봤잖아요. 그 다음에 가로치고 이런 거는 실전에서 이제 할 겁니다. 이거는 실전반이고 기본적으로 우리는 뭡니까? 여기에 거주하는 8년 이상 대통령 정한 방법으로 직접 경작관 자경적 양도소득세 100%를 감면한다. 좀 전에 봤던 거 아니에요? 3년이네. 요거는데 요런 대통령령을 정하는 거, 대통령 중간에 대통령이 많이 나오잖아요. 그런 거 이게 무슨 내용인지 그게 이제 그 다음 부분 여기 나와 있습니다. 법률에서 하나씩 보도록 하겠습니다. 법률에서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는 자 8년 이상 직접 경작한 토지 이런 요건을 하여튼 감면된다 이것입니다. 먼저 감면 요건을 보면은 여기서는 제촌이죠. 법률을 그대로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 정하는 거주하란 8년, 그죠? 8년인데 가로로 빼고, 그래서 뭐라고 했습니까? 8년이죠? 이렇게 여기까지. 그러니까 8년에 거주하면서, 그 8년 동안이죠? 거주하면서 경작한 자로서 뭐 포함 말한다. 8년은 말한다. 이렇게 되어 있고, 농지 소재지에 그 소재하는 시, 군구, 자치구, 농 소재지에 있는 거죠. 용인시면 용인시내 전체, 용인시 전체에 있는 거죠. 서인구, 기흥구, 뭐 수지구 있지만 어디를 살아도 용인시 거주하는 거니까 뭐 이쪽에 예를 들어서 처인구, 여기 어디죠? 기흥구, 수지구 이렇게 용이 있다. 내가 처인구 농지사도 수지구에 살아도 이건 제촌이 되죠. 그죠? 거리가 30km 넘어도. 제가 그 얘기입니다. 아니면 연접신고, 그 용인이랑 가까운 데가 어디 있을까요? 화성시. 그 내가 여기 거주해도 연접했죠. 연접을 했습니다. 이거죠. 그 다음 아니면 직전거리 3km. 이 중에 혜택 하나만 소지하면 됩니다. 이게 제천이거든요. 제천에 대해서 많이 혼동하시면 안 됩니다. 실전만 해도 제가 얘기했을 때 제천은 그냥 암단 존재에서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거를 제천을 그 따로 뭐 공부하거나 그런 게 아니라 스스로 정리할 수 있어야 됩니다. 정리하면은 농지가 소지하는 농지가 소지하는 시군과 연접한 시군구, 시군구와 연접한 시군구, 아니면 해당 농지로부터 직선거리 30km 이내의 지역 거주자고, 직선거리는 어떻게 따지냐면 다음이나 네이버 지도 있지 않습니까? 그 직선거리입니다. 그 직선거리. 그러니까 네이버에서 그러니까 다음 지도가 이렇게 있다. 여기서부터 직선을 쫙 긋는 거 있잖아요. 이게 직선거리죠. 요거 있습니다. 똑같습니다. 지자체가 도 이렇게 따집니다. 이렇게 따지고요. 이제 그렇게 그래서 양도 당시에 거주하지 않더라도 휴입단시부터 양도시까지 통상 8년 동안 제촌 적용하면 감면돼요. 이게 쉽지 않죠. 국세청은 어떤 곳입니까? 우리가 냉정하게 얘기하면 국세청은 세금을 적법적으로 징수하는 곳입니다. 그러니까 탈세라든지 위법한 거 있으면 어떤 식으로든 찾아내야 되는 것이 맞죠. 그래서 입증하려면 상당히 잘 준비해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 딱 8년 준비하면 1, 2년 때문에 그 적용 못 받는 경우도 굉장히 많습니다. 나는 8년 준비했다고 다 준비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1년이 부족한다든지 이런 경우가 상당히 많거든요. 조심해야 되겠죠. 연접이라는 것은 행정구역장 동일한 경계선 사이에 두고 서로 붙어있는 시군구를 말합니다. 지도상으로 붙어있는 것이 말한다. 이렇게 봐야 될 겁니다. 그 제촌 개념은 자치구를 말합니다. 앞서도 제촌 얘기했습니다. 많이 혼동하는데 어떻게 구분해야 할까? 한 번 더 얘기해 볼까요? 자치구는 우리 주민들이 직접 선출한 구청장, 그렇죠? 그러니까 서울특별시라든지 뭐 광역시 같은 경우는 구청장 우리가 뽑잖아요, 투표로. 행정구는 시장이 임명하는, 용인시 같은 경우 기흥구청장 우리가 투표로 뽑지는 않거든요. 시장 임명장입니다. 행정구죠. 예를 들어서는 용인시 수지구 처인구가 있습니다. 우리 주민들은 용인시장 투표를 하지 이분들은 투표를 안 칩니다. 그래서 서초구청장, 강남구청장은 어떤가요? 우리 주민들이 투표에 선출합니다. 어떻게 구분하면 되는 거죠? 이걸 좀 부연 설명하면 동작과 경기도 성남시를 연접하지 않죠. 역시 수원시와 장안과 용인시, 처인구를 연접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수원시와 용인시는 같은 구라죠. 행정구라는 거죠. 그걸 연접이라는 거죠. 그걸 적용하는 겁니다. 그래서
앞서도 설명했지만 연대보다는 개념을 잘 이해하셔야 될 겁니다. 셋 중에 하나만 만족하면 돼요. 알겠죠? 애매하면 시군 연접한 시군가 제일 낫죠. 30kg가 딱 되면 좋은데 좀 뭐 간당간당한다 그렇게 하면 조금 조심할 필요가 있겠죠. 이렇게 보면 되겠고, 그다음 자격농지에 대한 양도소득 감면인데 대통령 정하는 게 있습니다. 그 중에서 이제 보면은 대통령으로 정하는 경자, 뭐 최근에 이건 안 바뀌었네요. 뭡니까? 거주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물 경작 또는 다른 자식물 재배에 상시, 앞서 했죠? 상시 종사해야 되고, 그 다음에 2분의 1 이상을 직접 동작해야 되는 거죠. 가족도 안 됩니다. 가족도 안 된다는 거 기억하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가 나오냐면 그 다음에 제가 13번, 14번만 따르고 이 특례에 대한해서, 왜냐면 이 두 개는 우리가 실전 언어에서 꼭 알아야 되는 내용이거든요. 나머지는 좀 더 두고 봐서 이제 어떤 경과를 보면서 내공 쌓이면 그때 보셔도 됩니다. 이 두 가지만 먼저 개념을 잘 잡으셔야 됩니다. 경작한 기간 중 8년 경작하지 않습니까? 피상숙인 또는 거주자, 그렇죠? 각각에 대하여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과세가 있는 경우 그 기간은 제외한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뭡니까? 소득세법 이거에 따라서 사업소득금액, 그러니까 농업, 임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농가소득이죠. 이런 거, 그러니까 농작물 소득. 그다음 같은 법에 따라서는 부동산 임대소득, 또 같은 법에 따라 농가 부업소득, 그건 제외하고 이게 사업소득 금액이거든요. 그죠? 이걸 제외한 금액 돈 보는 게 있지 않습니까? 같은 법에 따라서 총 급여액이 합계액이 3,700만 원 넘어가는 거는 이거는 뭡니까? 이거 영어로 본다고 했죠. 그러면 영어로 본다는 얘기는 뭐죠? 해당 금액은 음수인 경우 영어인데 이런 경우는 어떤 거라고요? 자경기간에서 빠집니다. 이게 의외로 자주 적발되거든요. 요즘에 국제적 전산화가 잘 되어 있으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10년 전에 있었던 건데 아직도 3,700만 원입니다. 좀 조정 여지가 해야 되는데 조정 안 하죠. 3,700만 원 넘어가면 자경기간에서 빠지니까 이게 굉장히 조심해야 되겠죠. 그래서 이게 제초원 받고 그냥 단순히 농사만 짓는 게 아니라 소득도 신경 써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다른 이 금액도 별도로 보시면 되는데 우리가 신경 써야 하는 것은 이 3,700원 넘어가면 안 되는 거야. 작용을 하면서 이 두 가지는 필연적으로 우리가 알아야 될 겁니다. 13번과 14번 이 66개에서 보면 되겠죠. 그러면 이제 또 정리를 또 해보겠습니다. 보시면은 따라하기 책이 있는 건데 거주자가 그 소유농장 동작지 상세 종사하고 2분의 1 이상을 하고, 그 다음에 자기 책임과 계산하에 다른 사람 고용하는 인정하나 뭐 이런 거는 안 되고, 그렇죠? 동물 세대원이 경작한 것도 안 돼요. 2006년부터는. 그 다음 사업소득금액, 그래서 3,700원 넘어가 또 안 돼. 음수를 한다. 그래서 다른 내용 보여드렸는데 요 내용만큼은 한 번씩 더 보시면서 요거는 꼭 실전에서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죠. 실전에서도. 근데 다른 거는 잘 이해할 수 있는데 요것도 많이 잊어버리세요. 3,700만 원. 여기서 빠지는 소득이 뭡니까? 우리가 월세 받지 않습니까? 임대소득, 부동산 임대소득. 그렇죠? 월세 받는 것은 이거 3,700만 원에 포함이 안 됩니다. 월세. 이거는 월세를 이거는 사업소득을 보면 안 되죠. 그렇죠? 그 다음에 농업소득, 그러니까 배추를 키운다든지 할 때 그 발생한 소득 있죠? 그 다음에 사과를 한다 해서 잼 만든다든지 농가, 부업소득. 이런 거는 사업소득에서 빠지고, 이 외 소득은 전부 다 사업소득이라는 거. 요거 잘 기억을 해 두셔야 될 겁니다. 직접 농사를 지어야 됩니다. 이렇게 나왔죠?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나머지 내용 보면은 한번 요런 내용은 제가 앞서 얘기했듯이 뭐냐면 그 위에는 내용을 푼 다음에 이런 내용들이 이제 읽어가면서 보일 정도가 되면 이게 실전반이죠. 이런 게 그러면 하나하나 적용할 수 있는 것이 실전반이죠. 3년 지난 농지 같은 것도 이렇게 감면 있습니다. 그래서 감면일 때는 이런 거 있는데 보시면 이런 내용도 한번 읽어보고 있는데 이게 중요하죠. 감면 제외 농지가 뭔지 이게 있습니다. 그럼 뭐냐면 농지 판정 기준이에요. 양도 당시에 잔금을 치렀는데 농지가 아닐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그렇다고 해서 그거 농지 아닐 수도 있는데 그때 가서 농지다고 주장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세무서에다가. 그런 경우 판정 기준입니다. 그럼 뭐라고 되느냐? 양도 현재 농지를 기준으로 한다. 양도 현재 농지가 아니면 감면 대상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아주 중요합니다. 양도 현재 농지예요. 양도 현재라는 것은 무엇일까? 소유권 이전할 때 만약에 매수자가 하루라도 빨리 개발하고자 하면 어떻게 할까요? 무조건 소유권 이전하고서 개발하고 해야 안 됩니다. 그때 여기 보면은 한번 볼까요?
매도자는 계약일 이후 형질 변경이나 건축 착공할 수 있도록 재반소를 및 행정 절차를 협조하게 한다. 이 특약을 반드시 넣어야 돼요. 농지 8년 매매하는 사람, 매도한 사람은 이 특약을 기록한다면 어떻습니까? 국세청이 세무서가 보더라도 아 이거는 그 개발로 인해서 양도하는 거구나. 근데 그 전에는 농지가 많네. 이렇게 판단이 될 수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게 아니라 이런 게 없으면은 자칫하면은 국세청하고 다툼이 될 수 있고 자격인증을 스스로 해야 되는 입장도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을 매매기일 현재의 농지를 기준으로 한다는 거, 이 특약을 잊지 말아야 되는 것이 상당히 별거 아니지만 진짜 별거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라는 거죠. 이 내용이 우리가 잘 아셔야 될 겁니다. 이렇게 됐고요. 또 다음에 이제 또 이제 농지 판정이 되면 아주 엄격한데 이때는 항공, 측량 지적도 등으로 확인하고 이렇게 있습니다. 실제 동작한 농지입니다. 현황사 지목하고 상관없어요. 자격 받으려면 농마 뭐 이런 거 다 포함한다는 거죠. 퇴비사, 농농 뭐 이런 거. 마지막으로 감면한도는 1억 원입니다. 1년에. 5년에 2억 원까지 됩니다. 이게 실제로 PB에 많이 와닿지 않는 것 같아요. 이거 한번 간단하게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해당 농지가 있습니다. 해당 농지가 양로초를 계산해 보니까 1억 원 이상 나올 것이 예상됩니다. 그럼 어찌 해야 될까요? 필지별로 나누고 과세기간 달리해서 양도하면 절세된다는 뜻입니다. 2018년에 1억 원을 감면받으면 2024년까지 추가로 1억 원 더 감면받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5년에 그 2년에 2억을 나왔으니까 따라서 1억 할애하면 절세 방법이 있어요. 요 내용이 그 실전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내용인데 잘 생각해 보면 1년에 1억, 5년에 2억입니다. 그렇죠? 5년에 2억입니다. 잘 생각하시면은 투자 그 팁으로 했습니다. 이 내용으로는 저도 세무사가 아니니까 이 부분, 그 절세 부분에 대해서는 세무사 상담을 통해서 꼭 방법을 출구를 잘 찾아야 됩니다. 이게 3,700만 원하고 그죠? 그러니까 자경 있죠? 이 부분하고 요 절세 방법을 의외로 실수하신 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꼭 세무사 상담을 통해서 나와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에 대해서 정리하였고요. 제촌, 자경, 농지 판정 이런 살펴봤습니다. 강의를 하면 참 쉬운데 이런 내용은 기본적으로 살짝 하거든요. 근데 그림을 하면 원래 쉽지 않습니까? 이렇게 쉬운데 법률적으로 보시면 내용을 했으니까 한번 쭉 보시면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하면은 농지 얘기는 끝난 것 같거든요. 끝났죠? 그래서 더 많은 내용은 제가 얘기하지 않은 부분은 요 내용이 안 했어요. 보이십니까? 몇 번입니까? 이게 2번부터 요거 2번부터 쭉 중간에 13, 14번은 또 했고 그 다음에 뭐 1번 얘기했고 이 내용은 안 했거든요. 요 내용은 어떤 이제 실점 그 사례나 뭐 실점 반에서는 또 중요합니다. 왜 그럴까요? 양도소득세라는 게 왜 이렇게 중요할까? 돈을 열심히 벌자고 투자했는데 돈을 열심히 벌자고 투자했는데 세금을 다 내면 그만큼은 또 억울하죠. 그래서 감면 받을 수 있는 여건을 준비해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제촌, 자경, 뭐 농지 보유 판단 기준, 뭐 1년에 1억, 5년에 2억 뭐 이런 내용 했지만 좀 더 발전적으로 이제 우리가 성장하면 아래 이 내용까지도 다 알 수 있는 내용까지 될 겁니다. 이런 내용은 뭐 지금 공부하신 분이라면 한 번 더 읽어보시면은 뭐 이해가 안 될 수도 있지만은 한 번 더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 있죠? 예. 이상으로서 여기 보면은 이제 농지, 자격농지에 대해서 정리했고, 요게 정리했고, 그 전에 자격농지 감면 있죠? 그 전에 제가 어떤 얘기 했냐면 자격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을 했습니다. 있죠? 양도소득세 감면. 있죠? 요거 내용이었고, 그 전에는 뭐였냐면 조세특례제한법, 이렇겠죠? 그래서 이 조세특례제한법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쭉 있는데, 농지에 대해서 먼저 했고, 농지에 대해서 먼저 했고, 이렇게 했고, 다음 시간에 농지 말고, 이제 축산 농지에 대해서 정리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